그렇게 보다가 닳겠어요 아주. 뭐가 뭐세요? 어떻게? 형이 한번 도와줘? 아 형이 도와주기 뭘 도와줘? 뭘 도와주기는? 그냥 하루 종일 그 표만 붙들고 그냥 미역캣 마냥 보고 있었으면서. 안녕하세요. 왔어요. 큰 사장님, 한번 보실래요? 이야, 정말 예쁘게 잘 나왔는데요? 아 맞다. 이 나무가 에디터님 찾던데요. 셰프님이요? 뭐지? 일단 제가 한번 가볼게요. 네. 저기 주방에 있을 거예요. 네. 셰프님, 네. 저 찾으셨다면서요? 제가요? 큰 사장님이 저 찾는다고 그러시던데? 아 그게 다른 건 아니고 내일 뭐 하세요? 내일이요? 주말이긴 한데 딱히 집에서 편집하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왜요?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공연 티켓이 2장 생겼는데 같이 보실래요? 아 그게 저희 그 할머니 돌봐주실 요양사분께서 저번에 미안했다고 주신 건데요. 아무래도 제가 에디터님한테 도움도 받고 막 그랬으니까 뭐 이왕 보는 거 같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뭐 내일 바쁘시면은 좋아요. 예? 좋다고요. 모처럼 대전까지 왔는데 잘 됐는데요? 왔어? 어. 오자마자 뭐하냐? 언니, 이 옷 어때? 너 같아? 아니 그런 거 말고 잘 어울려? 야, 네 옷이니까 잘 어울리겠지. 아니 그런 거 말고 뭐 예쁘다 귀엽다 뭐 그런 거 있잖아. 너 뭐야, 갑자기? 너 설마 남자 만나러 가, 이 시간에? 지금 말고 내일. 현웅 씨야? 현웅이는 무슨. 그럼 누군데? 너 설마 그 가기 10분 아니지? 왜? 헐. 야, 첫날부터 아주 요급하고 올 때는 언제고? 그때는 서로 잘 몰랐으니까 오해 때문에 그런 거고. 아니 그리고 무슨 그렇고 그런 사이야. 어쩌다 보니까 공차표가 생겼다 그래서 같이 보러 가는 거야. 그랬구나. 공짜로 반찬 얻어왔으면 어쩌다 보니 결혼식도 잡겠구나. 야, 이게 집애야. 누굴 바보로 하냐? 몰라. 근데 이 옷 진짜 이상해? 완전 정말 리얼. 지금 옷가게 문 열었나? 야, 너 지금 내 앞에서 걱정하는 거야? 이 언니가 누군지 잊었니? 여보세요. 너 나무야, 에디터님 만났어? 아니야 아직. 어제 형이 말한 대로만 해. 알겠지? 괜히 쓸데없는 소리 주저리 떠드는 거 여자들은 싫어한다고. 알았다고요. 내가 알아서 좀 할게.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하긴 알아서 하겠다. 셰프님. 야 나무야, 형 말 듣고 있어? 형. 내가 좀 이따 전화할게.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갈까요?
선배 아직 자요? 현우 씨 잘 잤어요? 네, 그 혹시 선배 어디 갔는지 아세요? 셰프님하고 데이트 간다고 나갔어요. 데이트요? 응. 저 잠깐만요. 네. 왜 그러세요? 미안해요. 제가 깜빡하고 티켓을 놓고 왔나 봐요. 제가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 줄래요? 그럼 우리 이왕 이렇게 된 거 공연 말고 다른 거 할까요? 다른 거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그럼 전 여기가 처음이니까 셰프님이 저 시내 구경 시켜주시는 건 어때요? 구경이요? 네. 예쁜 곳이라든지 아니면 셰프님 자주 가시는 곳? 누구 자주 가는 곳이라. 혹시 걷는 거 좋아하세요? 네. 고민하기도 해 혹시 그쪽이 나를 좋아하나 난요 겁이 좀 많아 대전에 이런 곳이 있었네요. 저 이런 곳은 진짜 처음 와봐요. 아 진짜요? 여기를 쭉 올라가면 제일 큰 그림이 나와요. 진짜요? 가볼까요? 네. 나한테 키스해 제발 좀 눈치 보지 말라고 나만 왜 설레 이상해 왜 이래 미쳤어 어떻게 사랑해줘 나를 꼭 붙잡아줘 my love 셰프님 어디까지 가야 돼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요. 그 얘기만 10번은 더 넘게 하셨어요. 조금만 더 힘내요. 도착했어요. 시내가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네요. 셰프님이 말씀하셨던 큰 그림이라는 게 이거예요. 맞아요. 진짜 힘들게 올라온 보람이 있네요. 여기요. 감사합니다. 벌써 내일이면 끝이네요. 그러게요. 시간 참 빠른 것 같아요. 마지막을 앞둔 소감이 어떠세요? 마지막이라 글쎄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뭐 처음 하는 인터뷰니까 그러실 수도 있겠다. 아니요. 인터뷰 말고요. 에디터님이랑 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아쉬워서요. 우리 저녁은 맛있는 걸로 먹어요. 네, 좋아요. 진짜 다른 거 드셔도 돼요? 아니에요. 저는 사실 여기 와서 이 메뉴가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래요? 왜요? 두부 두루치기에 칼국수랑. 뭔가 이름만 들으면 되게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맛은 어떨지 궁금해서. 얼른 먹어봐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얼른 드셔보세요, 셰프님. 네.
두루치 칼국수는 어떠셨어요? 기대 이상이었어요. 물론 나무 셰프님 칼국수가 제일 맛있지만요. 진심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 진짠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셰프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가요? 소감이요. 저는 그냥 후련한 감정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셰프님하고 있다 보니까 아쉽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인연이 없네요, 우리. 처음 만난 날 악연이 되고 다시는 안 볼 줄 알았는데. 진짜 잠깐이면 되는데. 아니 그깟 노트 좀 찢어진 거 가지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한테는요, 그깟 노트일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제가 요리하는 모든 순간들을 기록한 제 재산입니다. 할머니! 말도 없이 가시면 어떡해요? 드셔보세요. 혹시라도 다시 만나면 꼭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저기, 에디터.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 보실 때 왼쪽 말고 악연이 아니라 인연이었나 봐요, 우리. 저 사실 공연은 핑계였어요. 그냥 따로 에디터님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에 어울릴 만한 무언가가 필요했었거든요. 그게 무슨... 아무래도 저요, 에디터님을, 소리 씨를 좋아하나 봐요. 미안해요. 너무 갑작스러웠죠. 근데 지금이 아니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생각 정리되면 말해줄래요? 네. 오늘 즐거웠어요. 아 깜짝이야. 아 놀랬잖아. 여기서 뭐해 이 시간에? 선배 왜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거짓말? 내가 너한테 무슨 거짓말을 했는데? 최나무 셰프랑 아무 사이 아니라면서요. 나무 셰프랑 뭐 아무 사이도 아니야. 아직은? 아직. 혹시 나무 셰프 좋아해요? 뭐, 근데 내가 왜 너한테 그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는데? 너 요즘 꼬치꼬치 캐먹고 진짜 이상하단 말이지. 왜 그러는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 아니, 그거야 제가 선배 좋아하니까요. 뭐? 제가 선배 좋아한다고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씩 중요한 순간 이정표 없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 갑작스럽게 말이다.
네, 저는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안무자 그 외에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김근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절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제 골목을 거닐면서 오는데 너무 자유롭고 편안했어요. 어떤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대로 편안하게 묻어나는 그런 느낌? 연결이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평안한 느낌과 같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소음이 안 들리고 새소리와 그 바람 소리 그리고 나무 소리 되게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곳인 것 같아요. 마을과 이 절의 연결 통로 그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이어준다라는 느낌? 마을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이 편안함을 느끼고 위로를 얻는다라고 들었어요. 제가 올라왔을 때 느꼈던 그 감정들과 여기 와서 느껴졌던 감정들, 맞닿아지는 그 공간, 거기서 느껴지는 것들을 좀 표현했습니다.
재즈의 역사와 변화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공연을 봐도 비싼 자장가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재즈의 역사나 이런 나름의 매력들을 조금 알게 된다면 그 매력에 빠져서 스스로 헤어나가기 힘들 정도로, 그리고 스스로 그 재즈를 찾아나가는, 새로이 찾아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던 클래식 곡이라든지 뭐 우리가 팝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연주해야 되느냐가 다 정해져 있는 편이에요. 근데 재즈는 전체적인 틀만 약속을 하고 그 안에서 연주는 굉장히 자유롭게, 그리고 즉흥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연주하는 연주자들과 그때그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새로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재즈는 야구다. 야구에도 스윙이 있고요. 스윙도 큰 스윙이 있고 번트 같은 작은 스윙도 있고요. 재즈에서도 그 스윙이라는 리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의 강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룰만 정해놓고 하고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무쌍한 것들은 그 선수와 그 음악가가 그때그때 대처해 나가는 과정이 또 있고요. 야구는 5회가 되면 브레이크 타임을 가집니다. 재즈도 1부, 2부를 나누어서 브레이크 타임도 가지고요. 그리고 팝이나 클래식 같은 경우는 연주 시간이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다. 축구도 축구 경기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야구는 이닝이 끝나야 경기가 끝나는 겁니다. 연주자도 연주가 끝나야 그 연주가 끝나는 거라는, 그래서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부터 재즈 음악의 어떤 완전한 재즈 음악은 아니고요. 재즈 음악의 모태가 되는 음악들이 뉴올리언스에서 만들어지다가 이 음악이 어느 정도 숙성이 되었을 때 이제 20세기 초부터 위 시카고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많은 씬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언론, 그러니까 라디오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서 조금 더 대중화되게 되는 지점은 1920년도, 30년도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뉴올리언스에서 19세기 말에 재즈의 모태가 생기고, 그래서 20세기 초에 그들이 이 철도를 타고 시카고로 올라가서 시카고에서 다시 뉴욕까지 진출하게 되는 이 과정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진행한 사람이 루이 암스트롱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블루스에서 시작했었어요. 재즈가 그냥 갑자기 팍 태어나온 게 아니거든요. 아프로 아메리칸 음악이라고 미국에 끌려온 흑인들이, 그들이 서아프리카에서 잡혀서 노예 생활할 때 불렀던 음악들이 있어요. 재즈 음악이라는 것도 그렇고 블루스 음악이라는 것도 그렇고 흑인들 전유물이었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했던 그 우리 지터벅이라는 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백인들이, 흑인들이 추는 춤이 린디 합이라는 춤이 있어요. 그 춤을 보고 지터벅이라는 춤을 만들어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흑인들은 처음에 흑인 노예로 끌려와서 백인들의 음악을 접했고, 그걸 배워서 자신들만의 음악을 만들었고, 자신들만의 만든 음악을 백인들이 또 지켜보면서 이 자신들이 만든 음악을 백인들이 또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서로 핑퐁 하듯이 랠리로 주고 받으면서 확장해 나간 거예요.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문화는 서로 교류하고 발전하는 게 문화라는 거죠. 미국에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본격적으로 전파되는 것은 1930년대 이후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음반이 출시되기 시작한 게 1929년, 1930년부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녹음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계식, 그러니까 에디슨이 만든 측음기 같은 거는 기계식인데요. 전기식으로 바뀐 거는 1929년도 이후거든요. 그러면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전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전기가 있어도 일정하게 전력이 공급이 돼야지 녹음 상태가 양호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음반은 판매가 되었을 때 대부분 다 일본에 가서 원정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가정마다 축음기가 조금씩 보급이 되면서 듣기 시작하고, 결정적인 거는 27년에 우리가 경성 라디오 방송국이 방송 송출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1900년에 대한민국 최초의 피아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악기라든지 벤조라든지 기타 악기들을 전파한 계기가 된 거는 1920년도쯤 지나서였는데, 그게 백명곤이라는 요즘 말하는 그런 한량, 재벌집 아들인데 축구도 좋아하고요, 음악도 좋아하고요, 술도 좋아하고요, 뭐 하여튼 한량이었는데, 뮤지션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축구 경기로 간도에 원정 가면서 그냥 온 게 아니고 악기를 싸들고 왔어요. 그래서 색소폰이라는 악기도, 관악기도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그 밴드를 조직하게 되는데 1920년 중반경에 밴드를 조직해서 20년대 중반부터 코리아 재즈 밴드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춤을 추고, 그 전까지는 관객들이 관람하는 모습이 굉장히 정적이었는데 이때부터 조금씩 엉덩이를 들썩이기 시작했죠. 재즈가 전파되려면 기본적으로 악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악기를 세상에 알리게 되고, 그리고 관객들에게 그 악기의 소리를 알려주기 시작한 사람이 백명곤이라는 사람이고, 그 코리아 재즈 밴드의 피아노를 치던 사람이 홍남파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홍남파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미국에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즈의 가장 심장이라고, 당시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카고에서 음악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게 1931년부터 33년까지 공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즈를 당시에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만한, 그리고 굉장히 경망스러운 그런 음악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고요. 홍남파 씨 같은 경우에는 1938년도에 조선일보 칼럼 같은데 제가 글을 잠깐 써놓은 게 있는데 잠깐 읽어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간의 노동으로 피폐된 심신을 로맨틱한 몽환 속에서 잠을 자는 것만으로는 만족치 못할 것이요. 오히려 한 잔의 커피나 한 곡의 재즈에서 그 휴양을 찾으려는 욕구가 절실해졌으니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남파 작곡가는 미국에서 그 스윙 음악을 들으면서 그들이 그 문화를 향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자유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38년도 신문에 기고하게 된 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양한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30년대 초반부터 이제 미국의 재즈적인 요소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진화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38년쯤에는 나는 17살이에요 라는 노래 같은 경우에는 재즈 스윙적인 리듬 요소가 굉장히 많이 녹아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즈를 듣는 방법은 첫 번째 메인 테마를 듣고 이 메인 테마의 멜로디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한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각 악기들이 변주해 나가고 대처해 나가고, 그 변주해 나갈 때 다른 파트들은 이 변주해 나가는 악기를 어떻게 응대를 하느냐,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재즈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좀 불상사가 생기고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생겨서 좀 애도의 마음을 또 표현을 하고 음악을 하나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이 노래도 역시 기존에 있던 팝 음악입니다. 근데 팝 음악을 재즈 스타일로
또 편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가사가 있는 곡입니다. 에릭 클랩턴이 그의 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져서 있다가 그 아들을 위해서 만든 곡이 Tears in Heaven이라는 노래가 있죠. 거기에 가사가 이제 잠깐 나오는 게 There will be no more tears in heaven. 천국에는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가사가 중간에 나오죠. 잠깐 들어보시겠습니까? 거제 오량성은 역참입니다. 역참은 저희 고려시대부터 역참 제도가 운영됐습니다. 정부의 기관 문서라든지 여러 정보를 전달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량성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 22개 역참선이 있습니다. 선 중에서 삼남도 28개 중에 마지막 역입니다. 오량성이 아무래도 거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 관방성의 역할도 했던 곳이었습니다. 역참이 1500년, 그러니까 연산군 6년이죠. 이쯤 돼서 이제 보가 설치가 됩니다. 보가 설치가 되면 이 성이 쌓이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그 성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조상들로부터 들어오는 얘기가 배가 밑에 신계불악에 있는 그 당산나무 그 밑에까지는 배가 들어왔던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우리는 전혀 모르는 것이고 우리 조상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그렇게 전해오는 것이 지금 현재 있는 얘기 그뿐입니다. 예. 고려시대부터 이제 거제 지역 같은 경우는 유배를 많이 오게 됩니다. 왕위 계승이라든지 영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유배가 시작이 되는데요. 1112년에 그 승통 왕통이라는 사람이 거제로 유배를 오면서 거제 유배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 관리들이 유배를 오면서 이 역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마지막 역이고 그다음에 거제에서 가려면 이 역을 지나쳐 가기 때문에 이 역을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하늘도 맑고 가을이 완연하네요. 구름도 예뻐요. 오늘 먼저 찾아볼 노거수는 네. 오량성 성문 앞 느티나무입니다. 성문 앞 보리수 말고 해. 느티나무 세 그루 조선시대 역과 역참에 있었던 3점 식재 양식이죠. 오량성을 오가는 사람들한테 이정표가 되어주고 또 그늘 쉼터가 되었던 느티나무 세 그루입니다. 그럼 요즘 플랫폼 같은 건가요? 그렇죠. 플랫폼, 역전 앞 마당.
여기 오량성 안에는 팽나무 노거수 20그루가 거대한 수림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가장 큰 개체는 가스 높이 둘레가 3.7m입니다. 높이는 14m로 키가 고르고 간격도 조밀하여 거친 바닷바람을 막는 방풍림에다가 육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 다리가 없었던 옛날에는 배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맞이하였던 나무입니다. 또한 보시다시피 성 위에 또 다른 성이 되어 유사시 적의 공격을 막는 요긴한 역할도 해주었겠죠. 이 마을은 옛날부터 바다와 넓은 들을 끼고 있어가지고 아주 풍족한, 말하자면은 가난을 모르고 살아온 그런 아주 좋은 마을이라고 여겨지고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자랑을 할 때 항상 그럽니다. 요 기후 풍토가 좋아서 진짜 살기 좋은 곳이라고 그리 자랑을 외지에 나간 출향인들도 그리 자랑을 하고 있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오늘 보실 나무는 경남 너티나무의 지존 봉암리 이반마을 너티나무를 보시게 됩니다. 와, 멋져요. 정말 이쁩니다. 멋지다 가지고는 부족한데 아주 잘생겼다 그 정도로도 부족해. 고성 봉암리 너티나무는 키 16m, 가지 펼친 폭 28m, 둘레는 8.5m 정도로 수행이 크다, 웅장하다, 아름답다 등의 말로는 성에 차지 않는 정말 위대하고 원만한 자태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용터림하듯 땅을 움켜쥔 밑동뿌리와 헤라클레스의 근육을 연상케 하는 몸통 줄기는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위치상 일부러 찾아오지 않으면 모르는 외진 곳에 있어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합천 구정리 너티나무, 어령 심포리 너티나무, 거제 맹진리 너티나무와 더불어 경남 너티나무의 4대 천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강씨 집안의 할아버지께서 나무를 식목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는 강씨정자 한 것이 외부에서는 강정자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될 때 이 나무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그래서 어른들의 꾸지람도 들으면서 나무에 계속 올라가고 이래 한다고 그래서 나무가 좀 반질반질하게 사람이 많이 이제 사람 때가 묻어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린 애들도 없고 해서
나무가 좀 이제 옛날같이 되지는 않고 제 모양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정월 대보름에 그 제를 올립니다. 그 정도로 신성시대에 있는 그 나무입니다. 수행이 워낙 크고 아름답지만 최근 몸통 줄기에 보시는 것처럼 흔히 버섯이라고 하는 자실제가 착생하여 걱정이 많습니다. 자실제는 나무의 조직이 죽은 부분에 착생하게 되는데 물과 양분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썩은 부분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마을역이 동네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 있는 데다가 25년 전쯤에 미통 둘레에 시멘트 기단부를 만들어서 신압으로 수세가 쇠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꾸준히 보호하고 잘 관리하면 여전히 한국 최고의 멋진 잣대를 보여줄 수 있겠죠. 가곡 성부자 노래 속 일송정은 정자가 아니라 정자를 닮은 소나무이지요. 정의품송도 뱃을 이름이 아닌 것처럼요. 여기 강정자 또한 성과 이름을 가진 느티나무입니다. 강정자 어르신께서는 그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오랜 세월 큰 그늘이 되어주고 한국을 대표하는 노거스 미학을 보여주고 있으니 살아있는 역사이자 위대한 자연유산이라 할 것입니다. 참 잘생기고 늠름하고 멋있고 대단한 나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많이 나오셔서 여기에서 점심도 드시고 뭐 간식도 드시고 다정하게 얘기 나누는 걸 보고 그 노인들의 모습과 나무가 참 잘 어울린다.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 나무는 가까이서 보시는 것보다 멀리서 보실 때 훨씬 더 웅장하고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관심을 더 가져가지고 저기 아픈 데가 빨리 나아서 더 오래오래 건강한 모습으로 이 들녘을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